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가 심각하기로 유명한데요. 인구 소멸 1순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시군별 인구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북에 있는 9개 시군별 인구 정책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안동시의 인구 현황과 함께 관련 정책도 살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우리 지역의 공통적인 사실 현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데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네. 우선 안동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인구 15만 명선을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15만 명선도 머지않아 또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난 2월이죠. 2월 기준 안동 인구 같은 경우 15만 4천 명인데요. 사실 출생아와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또 심각하거든요. 출생아는 사실 640명이 불과했는데 네. 사망자는 그보다 3배 많은 1,984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감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지난 15일이었죠. 정부로부터,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가 네.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잘 조성을 해서, 인구 문제를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행정력을 일단 국가산업단지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한 어떤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 유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하나의 공단이 들어선다면, 이거 국가산업단지니까, 공단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입주업체, 안동시 같은 경우 한 70개 입주업체가 들어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용도 한 3만 명이 이제 고용이 된다고 하니,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외부로 들어온 유입되는 인구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 돌파를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주시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시 같은 경우 안동에 걸맞는 안동 지역에 맞는 네. 문화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생명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회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인구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어떤 돌파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던 K 콘텐츠 산업 연구기관을 또 유치하고, 그다음에 안동 지역 문화예술을 책임질 이제 전문 문화예술단도 이제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도 이제 안동에 또 유입될 것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 또는 100억 원 규모의 청년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이게 머무르는 아니면 다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안동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를 위한 안동시의 다양한 계획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예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천군이 경북의 타 시군과는 다르게 매년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천군이 인구 늘어나는 부분은 그야말로 경북도청이 이제 안동 예천에 이제 이전이 되면서 네.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천 쪽이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청 유치 효과를 톡톡히 이제 예천군이 보고 있다. 특히 이제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예천군 호명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만 명, 3만 명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명면 자체적으로 면에서 읍으로 성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도 만들어졌다. 이래서 이제 호명읍 성격 추인 움직임도 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예천으로서는 도청 유치가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이제 예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지난해 연말부터 이게 월별로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어떤 형태를 보이거든요. 네. 지난해 10월에는 지금 55,700명. 11월에 55,800명 이던 것이 이제 55,80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네. 12월에는 55,700명, 그다음에 올 2월에는
55,600명 이래서 한 뭐 조금씩 한 100명 단위에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도 역시나 이제 출생과 사망자 수 이제는 이제 도청 신도시로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이제 거의 다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신도시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그 출생이 이제 272명에 불과한데 사망자는 84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감소분나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예천군의 인구도 이제는 정체 상황이나 아니면 감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천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존의 원도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인구를 잡아두기 위한 인구 정책이 굉장히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또 여기에 양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뭐 제3농공단지를 또 조성해서 네. 이제 그 조성하고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지원, 그다음에 출산 육아 정책들 이렇게 새롭게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출산율 감소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그 아기를 이제 출산했을 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안동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조리를 해야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한 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건립을 해서 예천에서 아기 낳고 예천에서 조리할 수 있는 그 아기 키울 수 있는 네. 그렇게 이제 그 기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보육료라든지 이것도 인상을 했고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그 인구 정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천군의 젊은 인구가 좀 많은 만큼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예,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경시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시가 인구 7만을 지키기 위해서 범시민 운동본부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문경시 인구 현황과 정책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지난 2월에 아마 그 인구가 7만 명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제 2월 기준으로 69,861명으로 이제 짓게 됐는데 네. 지난해 문경시에 이제 출생아 수가 265명,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1,103명 이렇게 굉장히 그 출생과 사망 비율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7만이 무너졌잖아요. 이 사실 7만, 5만, 10만 이렇게 그 몇만이 무너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큰 어떤 그런 타격이라든지 박탈감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문경 그 인근에 이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0만 명이 무너지면서 사실 상주시 공무원들이 뭐 상복을 입고 출근한다든지 네. 10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 부분이고 또 이제 문경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이제 10만 명이 무너지면서 행정 조직도 굉장히 그 군단위 어떤 조직으로 바뀌잖아요. 네. 실제로 부단체장이 시 단위 부단체장은 대부분 상급 부단체장인데 문경시 같은 경우는 군 단위 부단체장이 4급 부단체장이 이제 간다든지 네. 이렇게 뭐 국 단위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7만을 또 회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노력하고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한국체육대학을 이제 이전해 오겠다.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문경 세제 케이블카를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그다음에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원래 개통이 되잖아요. 이게 따라 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착착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인프라, 관광 인프라 여기에 따른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들을 유입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대학 유치와 관광 정책이 돋보이는 문경시 네,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박남서 시장이 이끄는 영주시 살펴볼 텐데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 아래 이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주시 인구 현황과 함께 정책들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영주시도 굉장히 이제 10만이 아슬아슬합니다. 네. 2월 기준으로 10만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10만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영주시 출생아 수가 338명,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1,392명, 굉장히 큰 차이 나죠. 자연 감소 따르면 한 1년에 1,000명 이상의 자연 감소되거든요. 박남서 영주시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0년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적극적인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보,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 최대한 영향을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이 도입된 지금 이제 국가산업단지 첨단 배리국산업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지정됐던 국가산업단지인데 이 국가산업단지를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만이 이제 그
영주의 인구를 이제 10만 무너지는 10만을 지키는 어떤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주시 같은 경우는 그 기업과 관련된 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업 지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지원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이제 대학이 2개가 있잖아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전입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고, 이런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영주에서 네. 살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기업 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농업 인구도 중요하니까 농업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돌보는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아청소년과를 개선한다든지 아이 낳기 좋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주시의 인구 정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늘의 고장 의성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성군 하면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같은 이 청년 정책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성군의 정책 짚어주시죠. 의성군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해가지고 청년 유입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성의 어떤 인구 정책은 청년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2월 기준으로 이제 의성은 5만 명인데요. 네. 출생아 수도 176명, 사망자는 1,120명, 10배 이상 차이 나는 실정이고,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안개면에 이제 형성돼 있는 어떤 이웃 사촌 시범마을이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을 형성하는 어떤 부분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청년 정책에 집중해서 이런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업무를 한 개 팀에서 기존에 2개 팀으로 이제 확대해가지고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어요. 의성군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겠다. 그다음에 도시 청년 어떤 유입 강화를 위해 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취창업과 연계한 어떤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정책을 편다든지, 또 이제 의성에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성군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돋보이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봉화군의 인구 현황과 정책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지난해 출생아 수 66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535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출생률 감소와 사망자의 편차 때문에 인구 감소를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봉화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흩어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해왔던 인구 정책을 원래부터는 인구 정책과라는 어떤 과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그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인구 정책과에서는 사실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어떤 그런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여기와 연계한 어떤 그런 인구 그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봉화사랑 주소 갖기 운동은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소 이전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또 이제 사실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는 좀 집중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농촌 집을 이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임대를 하고 또 한 달, 2달, 3달 살아보기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이제 경북형 이제 작은 정원 조성 마을, 그다음에 두 지역 살기 한꺼번에 살면 도시에서 한 3일, 농촌에서 한 4일 이렇게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 인구를 좀 늘려보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또 다른 데하고 좀 차별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출산 육아 지원금 있잖아요. 이런 네. 지원 기준을 다른 데서는 기준을 몇 개월 이상 몇 년씩 살아야 이제 현지 살아야 이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네. 봉화군은 이제 주소 등록만 봉화군으로 돼 있으면은
직접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위기가 좀 가까이 다가온 만큼 이 전입 인구나 출산에 대한 지원책이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봉화군과 마찬가지로 이 영양군도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군의 인구 현황과 정책들도 말씀해 주시죠. 영양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1만 5천 명 같으면 안동시에 동 하나보다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만 5천도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방 소멸에 가장 이제 직면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31명인데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290명, 한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더욱 심각하고 여러 가지 여기도 뭐 영양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 지역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수당 지급이라든지 귀촌 기농을 장려한다든지 기업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기만 해라, 모든 군이 동원돼 가지고 키우겠다라는 그 슬로건도 시행해보고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백약이 무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영양군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춰서 이미 아마 몇 년 전부터 교도소죠.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부와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방서를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국유림 관리소,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 체원 유치한다든지 양수발전소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양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폈지만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이제 2017년에 행정안전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구 대응 센터를 건립했거든요. 인구 대응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지금 영양군 같은 경우 말놀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이제 대응 센터가 민관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정책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 가지고 이제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센터 설립을 통해서 사실 이제 해마다 300명 이상의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송군의 인구 현황과 함께 관련 대책들도 말씀해 주시죠. 청송군 같은 경우는 원래 2월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송군 출생아 수는 74명, 사망자 수는 452명이었습니다. 청송군은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송군 같은 경우는 유출하는 인구들을 잡아보자. 또 청송의 어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 그다음 농업 안정, 유통 기반 시설 확대라든지 이런 어떤 기존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래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좀 막아보자. 특히 더불어 가지고 관광 산업도 이제 연계시키고 청소 같은 경우는 골프장도 이제 지금 건립하고 있고 종합 리포츠 시설이 휴양단지, 중앙산 이런 것들 관광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정착할 수 있고 또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송정원 주변에 자작나무 숲 체원을 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 보건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시군의 인구 정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정책들 중에서 인상 깊은 정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역시나 이제 사실 이제 지역마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역시나 이제 봉화군의 어떤 그런 주소 이전 기준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영양군의 이제 민간 공동 대응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렇고 기대되고, 그다음에 의성군 같은 경우 청년 정책에 집중해서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들, 기존에 청년 어떤 거리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인구 감소 현황부터 시군별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